안녕하세요. 단도박 이 선생입니다. 오늘 또 도박빚 해결하기, 도박빚의 오늘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도박빚이라고 했죠. 그냥 빚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빚,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빚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도박을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빚이에요. 그렇죠. 사업 부채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긴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아니고. 그러면 도박빚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도박빚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빌린 빚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자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전혀 고려가 안 하고 일단은 빌리게 되죠. 왜냐하면 딸 거라는 가정하에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빚의 상환 방식은 선생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서 갚겠다는 생각 외에는 상환 방식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잃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다시 돌려막기가 된다든지 무리한 빚을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빚의 특징은요, 되게 복잡한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려면 빚을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쓴다고 했죠?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이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채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빚을 상환할 때 그 빚이 어디다가 쓰였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이 가능한 빚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요, 민사 재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내가 도박을 했다고 해서 100%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자금이, 대출 자금이 정확하게 도박에 사용됐는지 그 자체도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박빚으로 빌렸다고 그렇게 사용 목적을 올려놓고 사실상은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겠다고 했지만 판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죠. 사기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빚이 나와야 되는데 도박빚은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내 빚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채를 빌린 당사자는 뭐 부모님 명의거나 아내의 명의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내 빚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통장으로 돈 들어왔다는 것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지만,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얽히고 설켜서 현금으로 받은 돈, 이런 돈들은 아무리 내가 이걸 도박빚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도박빚은.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최근 대출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근 대출은 오늘 날짜로, 내가 만약에 빚을 갚겠다고 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에 빚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거죠. 그 최근 대출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상환제도, 공식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환제도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빚을 갑자기 막 빌렸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빚을 빌렸는데 내가 최선을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못 갚는 경우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빚을 못 갚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지, 도박처럼 마지막에 빚을 다 빌려서 거의 최근에 그것을 한 번에 다 쓰고 부채 상환했던 횟수가 뭐 1회나 2회, 심지어는 한 번도 갚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심사기관이나 판사분들이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이것을 그 책임감 없이 빌린 돈, 도덕적인 해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승낙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도박빚을 어떻게 정상으로 갚아보겠다, 저 상담사의 말대로 한번 갚아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최근에 내 부채가 전체가 1억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중에서 과연 최근에 빌린 대출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50% 이상의 대출이 몰려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게 당장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당장 상환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걸 6개월 이후의 빚으로 어느 정도 최소 50%에서 최대 한 60, 70%까지는 6개월 이후에 빌린 돈으로 만들려면 내가 일단 더 이상의 대출이나 부채를 끌어안지 않고요. 그 기간을 벌어 주셔야 됩니다. 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근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대출을.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에 걸려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 기다리는 걸 절대 할지를 못하고 계세요. 부채 상환할 때. 그래서 계속 돈을 조금 빌려가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대출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도박을 또 해서 통장의 기록들을 계속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내가 마음을 먹고 빚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일단은 최근에 빌린, 여기서 말하는 6개월 이내에 빌린 돈들을 전체 부채에서 퍼센테이지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도박을 하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은 상태로 좀 버티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죠. 연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자만 납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그 빌린 기간을 그 기준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단도박 모임을 나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면서 최대한 버티는 시간을 좀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빚 해결의 가장 핵심은요, 이 빚을 해결함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단도박을 할 생각은 없고, 아직까지는 이 부채만 좀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좀 인용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돈 띄어먹거나 돈을 지연하는 방법만 배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은 도박 중독 치료의 한 일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셔야만 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박 중독의 부채의 특징상 우리가 일반적인 부채 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빚을 갚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도박 빚을 해결하시려면 분명히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